이제 소렌토 차 키가요. 네. 이제 요 차 같은 경우는 키가 이렇게 소렌토 키 이제 버튼성 스마트 키라 가지고 키가 두 개가 나오고요. 네. 요 뒤에 보시면 카드 타입 키라고 있습니다. 요것도 차 키입니다. 네. 예, 요거는 이제 지갑에 넣어놓고 사용할 수 있는 차 키세요. 버튼 타입의 키는 이렇게 누르는 버튼이 있는데 요 카드 타입 키는 누르는 버튼은 없습니다. 다만 차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네. 문 손잡이에 보시는 누르는 버튼에서 문을 열고 잠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 안에 타시면 버튼을 이용해 차 시동을 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도 이제 그 기아 디지털 키라고 해가지고 앱을 깔아 놓으시면 그 키를 폰에 삽입을 시켜가지고 또 이용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총 차 키가 4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 커넥트라는 옵션을 선택하시면 이제 기존 버튼 스마트 키하고 그 다음에 카드 타입 키, 스마트폰 키가 총 키를 4개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 카드 타입 키하고 스마트폰 키는 지금 등록하지 마시고 오늘 등록했기 때문에 내일 등록하시면 등록이 되세요. 네. 그리고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쪽 오시겠어요? 예. 그러면요. 이제 스마트 키라는 것은 차하고 키하고 연동이 되면 내가 키를 작동하지 않아도 문 손잡이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차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차 안에서 버튼을 눌러서 차 시동을 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버튼에도 보시면 이렇게 누르는 버튼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거는 잠금 버튼, 밑에 거는 잠금 해제 버튼. 요거는 뒤에 트렁크 여는 버튼이세요. 트렁크 여는 버튼은 누르는 만큼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뛰는 순간에 정지가 되세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트럼펫 모양이 표시가 되는데 위험 알림. 그 다음에 요 뒤쪽에 보시면 원격 시동을 해가지고 차를 원격 주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홀드라는 것은 원격 시동 거는 버튼이세요. 그 다음에 요게 전진, 후진 버튼 있잖아요. 요거는 차를 시동 걸어 놓고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차를 앞으로 뒤로 후진해 가지고 차를 주차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시동을 거시기 위해서는 일단 문을 잠그신 다음에 이렇게 잠갔잖아요. 그리고 홀드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노란불이 3번 깜빡거립니다. 깜빡거리면서 차가 시동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하이브리드 차는 일반 디젤 차나 휘발유 차 다르게 시동이 걸리는 게 엔진 시동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전기 모드가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차는 처음에 시동 걸면 시동 걸리는 게 아니고 전기 모드가 먼저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전진 버튼 누르면 차가 앞으로, 후진 버튼 누르면 차가 뒤로, 누른 만큼 차가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가다가 멈추겠다 하시면 요 버튼을 띄시면 차가 멈추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차를 이제 원격으로 주차를 시킬 수가 있고요. 이제 주차를 했잖아요. 그럼 시동 걸 때 눌렀던 요 버튼을 다시 누르면 시동을 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차는 시동이 걸린지 안 걸린지 좀 알기가 애매하잖아요. 일단 노란불이 깜빡거리고 있으면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기판을 보시면 또 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으면 차가 시동이 걸린 상태가 되는 거고요. 시동 끄실 때는 홀드 버튼을 다시 누르시고 계시면 시동이 꺼집니다. 예. 그 스마트 키를 몸에 휴대하시고 최대한 1m 안에 근접한 거리에 있을 때는 요 버튼을 눌렀을 때 차 문을 잠그고요. 그 다음에 잠금 해제는 센서가 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버튼은 잠글 때만 누르시는 거고, 잠금 해제는 이렇게 손을 안쪽에 딱 대고 계시면 이렇게 센서가 감지가 되면서 차 문 잠금 해제가 되세요. 그리고 당기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 차이가 틀리세요. 눌러도 되긴 되죠.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전 버튼은 누르면 잠그고 누르면 잠금 해제가 되잖아요. 네. 근데 터치 타입은 요거는 잠금 기능이에요. 누르는 것은. 예. 그리고 또 누르면 잠금만 돼요. 잠금 해제는 요 센서가 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손만 딱 눕히시면 되세요. 놓고 그냥 당기면 잠금 해제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요게 예, 그렇습니다. 예, 당기시면 되는 거예요. 예. 키는 제가 요거 드릴게요. 예.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또 이렇게 이게 뭐냐면 예비키라고 해가지고 보조키거든요. 이거는 이제 차 스마트 키가 인식이 안 되면 강제로 문을 여실 때 사용하는 키인데 예전에는 키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 따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이제 한 세트가 되시는 겁니다. 예. 이제 차 문을 여시면 이제 문 쪽에 보시면 예. 여기 L1, L2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메모리 기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의자 시트를 조정하시고 L1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저장. 짧게 누르면 저장된 위치로 의자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작동 방식은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에르고 모션 시트를 해가지고 이제 안마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안마를 받고자 할 때 요거 버튼을 누르면 누를 때마다 바닥, 두 번째 누르면 등, 세 번째 누르면 바닥하고 등, 그 다음에 누르면
이제 오프 기능 해가지고 이 버튼이 총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는 메모리, 요거는 에르고모션 안마 기능. 예. 그 다음에 요거는 강제로 사이드미러 접을 때 누르는 버튼이고요. 요거는 왼쪽, 오른쪽 이렇게 지정하시고 동선 한번 누르시면 사이드미러 각도를 상하좌우로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전체 도어락 잠금 해제. 예. 예전 차는 이렇게 도어락 해제 버튼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 차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는 도어락 해제가 안 돼요. 시동을 끄셔야지만 도어락 해제가 되는데, 만약에 주행 중에 누군가 내리게 될 경우에는 뒤에도 해제 버튼이 없기 때문에 뒤에 계신 분은 요걸 당겨도 문이 안 열립니다. 그때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쪽에 보시면 도어락 잠금 해제 버튼이 있거든요. 요걸 눌러서 잠금 해제를 해주시면 뒤에 계신 분은 내릴 수가 있어요. 조석에 될까요? 예. 조석에 있는데 뒤에는 없어요. 뒤에는 잠금 해제 버튼이 없어요. 요거는 열선하고 창문 내리는 버튼만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는 예, 이 잠금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앞에서 잠금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뒤에서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원터치를 길게 누르시면 창문을 한 번에 내리고, 짧게 누르시면 짧게 움직인 만큼만 창문을 오리고 내리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차일드락. 아이들 특히 이제 어릴 때 뒤에서 장난치거나 창문 내리거나 문 열거나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때 요걸 켜놓으시면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뒤에 창문도 못 내리고 문 잠금 해제도 안 되세요. 예. 그래서 예전엔 차 요 안쪽에 이렇게 버튼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스크롤 레버가 있는데 요거는 전조등 각도 조절 버튼이세요. 우리가 이제 전조등이 하향등, 상향등 있잖아요. 근데 보통 하향등에서 각도를 더 밑으로 내리고자 할 때 0부터 3까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3까지 올라가면 하향등에서 각도가 더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야간에 한번 요거 조절해 보세요. 그러면 등 각도가 이렇게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또 각도도 오르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 버튼은 뒤에 트렁크 여는 버튼이세요. 그래서 뒤에 트렁크 열 때 요 버튼 누르시면 문을 열 수가 있는데, 주의할 것은 주행 모드에서는 버튼을 눌러도 문이 안 열리세요. 반드시 파킹 모드에 누셔야지만이 트렁크 문을 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핸들 같은 경우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세요. 예, 이렇게 위아래 운전석을 뺐다 눌렀다 할 수가 있고요. 예, 전동 타입이세요. 그 다음 의자 시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전동 타입입니다. 그래서 요건 앞으로 미실 때, 뒤로 밀 때 높낮이 앞에 거 올라가죠. 그 다음에 뒤에 거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내릴 때는 가운데를 누르시면 같이 내려가고요. 가운데를 올리면 같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미시면 이제 무릎 받침, 예, 무릎 받침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등받이 각도, 리클라이닝 기능이라 등받이 각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앞뒤로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럼버 서포터라 해가지고 요걸 움직이시면 요 양쪽에 있는 날개가 이렇게 좁혀졌다 넓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미시면 이게 좁혀지죠. 나오는 게 보이죠. 다시 반대로 두면 들어가는 게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등을 이렇게 잡아주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 허리 받침, 여기 가운데가 이제 블록하게 나와 있는데 요거 높낮이를 위로 아래로 눌러가지고 앞으로 미시면 가운데가 블록하게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렇게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버튼은 뭐냐면 컴포트 기능에서 보시면 그 릴렉션 컴포트라 해가지고 무중력, 우리가 차에서 쉬실 때 있잖아요. 그때 버튼을 요걸 뒤로 길게 누르시면 요렇게 의자 시트가 뒤로 눕혀집니다. 눕혀지면서 쉴 수 있게 의자가 이렇게 뒤로 쭉 안마제에 보시면 무중력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원위치할 때는 요 앞에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되세요. 그러면 다시 이제 원위치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되시는 거고요. 우선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의자 시트를 조절하시고 핸들 높낮이 조절하시고 그다음 사이드미러 각도를 조절하신 다음에 저장을 시킬 때는 L1을 누르시면 저장이 돼요. 그리고 뭐 사모님이 또 운전하신 다음에 L2로 누르시면 저장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저장해 놓으시면 이제 차 시동을 걸어놓고 운전하다가 차 문을 열고 내리시잖아요. 그럼 의자가 워크스루를 해가지고 시트가 뒤로 쭉 빠져가지고 내리기 편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동을 거시면 다시 처음에 저장된 위치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두 가지 저장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운전석에 잠깐 앉으시고 제가 앞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제 차에 타시면 이제 엔진 시동 거는 버튼은 요 핸들 하단에 여기 있습니다. 요 버튼을 이용해서 시동을 걸 수가 있고요. 요거는 기존 차도 동일하게 버튼 기능이 되어 있잖아요. 예. 한번 오른발로 브레이크 갖고 버튼을 한번 살짝 눌러서 시동을 한번 걸어 보실까요? 예. 자, 이제 하이브리드 차는 이제 요게 시동이 걸린 겁니다.
예,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 일반 차들 같은 경우 시동이 부르릉하고 걸리지만 하이브리드 차는 전기 모드가 이제 작동했어요. 그래서 전기 모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전기 모드의 경우는 계기판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EV라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럼 요게 전기 모드. 만약에 요 EV라는 불이 꺼지면 엔진 시동 모드가 되세요. 요거는 차가 자기가 판단해 가지고 배터리 전압이 낮다 하면 자동으로 전기 모드, 그다음 시동 모드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불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버튼을 눌러 가지고 시스템 체크를 해놔도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요게 시동이 걸린지 안 걸린지 확인하시려면 계기판 하단에 보시면 레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녹색 불. 요 불이 들어와 있으면 시동이 걸린 거고. 만약에 불이 들어와 있는데 저 레드라는 불이 안 켜져 있으면 시동이 안 걸린 겁니다. 예, 그 차이가 좀 있으신 거고요. 왼쪽에 보시면 빨간 불 브레이크라 표시되는 것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려놓은 거고요. 192는 현재 기름량까지 갈 수 있는 거리, 그 다음에 안전벨트는 이렇게 앞뒤에 빨간 불이 있는 것은 안 맸다는 뜻입니다. 기름량 확인하고 외부 온도 23도, 현재 기아는 파킹 모드 돼 있고, 그 다음에 총 주행거리는 12km, 배터리 전압 상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행거리, 속도, 그 다음에 차량 정보는 여기 현주행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요 가운데, 요 보시면 요 버튼을 해가지고 누르시면, 예, 방위가, 그 다음에 사선 이탈 경보, 그 다음에 현주행 정보, 차량 정보 보는데, 요 오른쪽에 흰색 점은 스크롤 레버를 움직이시면 이렇게 주유 정보, 누적 정보, 요런 것들은 위에서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영어로 초기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 수가 있고요. 냉각수 온도, 그 다음 타이어 공기압,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버튼을 이용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요런 식으로 보시고요. 이제 시동을 거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이게 뭐냐면 게스트 모드가 있고 사용자 모드가 있어요. 현재 기아 컨덕트를 연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거의 개인 프로필 설정을 또 하셔야 합니다. 요거 못 하셔가지고 헤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 프로필 설정을 하시려면 요 버튼을 누르시고요. 계정 추가를 누르시고 이제 시작하기 누르시면 되세요. 현재 예, 아까 커넥트를 연결하셨기 때문에 예, 요거를 클릭하시고요. 예. 그 핸드폰을 열어보시면 문자가 하나 들어갔을 겁니다. 본인 이제 인증하는 문자가 있는데요. 인증 그거를 하나 해주셔야 합니다. 예. 예, 거기 확인 누르시고 예, 인증 확인 누르시면 이제 연동이 돼가지고 폰하고 연동이 돼서 이제 인증이 된 겁니다. 예, 전체 확인 누르시고요. 예. 예. 그러면 요렇게 이제 개인 설정이 되시고요. 예. 다음, 이름, 다음, 그리고 확인, 완료까지 누르시면, 예, 우리 고객님으로 해가지고 개인 프로필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처음에 시동 거시면 화면이 요렇게 뜨는 것이 이제 홈이란 화면입니다. 홈. 이제 처음에 시동 걸면 홈이란 화면이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지도, 그 다음 미디어, 오른쪽을 밀으시면 하이브리드, 폼프레션, 시네마, 문성 메모, 그 다음 빌트인 캠이라고 있어요. 블랙박스가 이제 요건 차 안에 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요걸 클릭해 보시면, 예. 현재는, 영상은 다 현재 찍고 있네요. 그래서 REC에 이 파란불이 들어와 있으면 현재 영상을 다 찍고 있고요. 찍은 영상들은 여기에 이렇게 다 이렇게 영상들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상 설정은 요 밑에 보시면 3개의 줄이 있는데 요걸 클릭하시면, 예. 이렇게 영상 설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배터리 충전 시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사용 가능 시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빌트인 캠 설정에 잠깐 들어가 볼게요. 예.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녹화, 예, 녹화 시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충격 감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디스플레이 설정 확인할 수 있고, SD 메모리 카드 상태가 어떤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차는 이제 찍은 영상은 옛날에는 USB로 연결해서 뺐는데 지금은 SD 메모리 카드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보시면 여기 하단에 SD 메모리 카드를 뺄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누르시면 요 안에 메모리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요 메모리 카드를 빼가지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영상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도 영상 시청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빌트인 캠 설정을 다 잡을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동 영상 저장했을 때, 그다음 나이브는 현재 보는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요건 스마트폰을 이제 와이파이로 연결하는 건데, 실제 요게 와이파이를 연결하려면 요 동그리를 따로 껴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냥 SD카드로 활용하시는 게 아마 좀 괜찮으실 거예요. 예.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사이드를 보시면 개인 프로필 설정을 하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기아 카페이 또는 카투홈, 발레 모드,
이런 모드를 또 연계해서 또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처음에 이렇게 키시면 홈이라는 화면인데, 홈이라는 화면에서 내비를 딱 터치하시면 내비 화면을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주 가시는 곳은 여기 미리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저장이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장을 시켜놓고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이제 요게 이제 내비 화면이 되겠습니다. 요 내비 화면을 작동시키려면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여기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이용해야 되는데, 요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바람개비가 노란불로 되어 있으면 에어컨 히터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고, 삼각형을 누르시면 홈하고 내비, 그 다음에 미디어, 셋업, 사용자 모드, 이런 모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요 미디어라든가 내비 기능을 보겠다 하시면 현재 요 불인 상태에서 요 내비하고 미디어 기능을 보시는 겁니다. 홈이라는 것은 처음에 보셨던 요 화면이 홈이라는 화면이세요. 그리고 이제 맵은 요 버튼을 누르시거나 요걸 누르시거나 하면 이제 내비 화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서치는 목적지 검색하실 때. 그래서 여기 명칭, 주소, 설정, 연락처, 미디어 다 누르시고 이제 확인만 누르시면 다 검색이 되시는 거고요. 예. 자주 가시는 곳은 등록 지점에 보시면, 예, 이렇게 우리 집 사무실 즐겨찾기 1번부터 3번까지 지정을 해 놓으시면 따로 검색할 필요 없이 이제 검색한 메뉴를 눌러 가지고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미디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아까 여기 홈이라는 메뉴에서 보셨으면 이렇게 미디어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를 누르는 메뉴하고 동일한 메뉴 있어요. 그래서 FM, AM, DMB, 블루스 오디오, USB 음악 비디오, 그 다음에 부가적인 서비스를 해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유튜브도 되네요. 예, 굉장히 많죠. 예, 이거는 기아 커넥트가 연결되어 있으면 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블루스 오디오는 핸드폰을 연결해야지만 이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현재 핸드폰을 이거 블루스로 연결하시려면 이렇게 신규 기기를 추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블루스로 활성화시킨 다음에 여기 바로 떴네요. 예, 그거 누르세요. 예, 누르시면 예, 거기서 예, SNS 동기화, 그 다음에 기기 연결까지 다. 예. 예. 요건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건데, 안드로이드 오토를 누르시면 안드로이드 오토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 잠깐만요. 네. 이제 요게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가 실행된 화면이거든요.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는 뭐냐면, 이제 예전에는 케이블로 연결했지만 지금은 이제 무선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폰에 있는 메뉴를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폰에 있는 메뉴를 불러와서 여기서도 볼 수가 있고, 뭐 티맵 같은 것도 내가 보시겠다 하시면 티맵을 활용하셔가지고, 예, 권한을 설정해 줘야 되네. 예. 이렇게 티맵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도 실행을 시킬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 미디어 버튼 다시 눌러볼게요. 예. 잠깐 셋업을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셋업 버튼 누르시면, 여기 기기 연결된 메뉴가 있어요. 여기 클릭해 들어가 보시면, 이제 여기에 현재 우리 고객님 폰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녹색 불이 들어와 있죠. 요건 현재 안드로이드 오토가 실행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핸즈프리하고 블루스 오디오 불은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핸즈프리라든가 블루스 오디오를 이용하신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오토를 끄시고 요 두 가지를 활성화 시키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요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요거를 못 쓰는 거고, 요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요걸 사용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핸즈프리나 블루스 오디오 이용하겠다 하시면 요걸 클릭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요렇게 두 개가 불이 켜집니다. 그러면 이제 미디어 버튼을 눌렀을 때, 네, 블루스 오디오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폰에 있는 음악을 플레이 시킬 수가 있고요. 예. 길게 누르시면 요렇게 블루스 오디오가 현재 실행시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 여기서 내가 다른 메뉴를 보겠다 하시면 요거를 누르시면 다른 FM이라든가, 예, FM이라든가 이제 라디오를 볼 수가 있는데, 현재 라디오 채널은 이렇게 수신되는 채널이 보여요. 근데 내가 듣겠다 하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들을 수가 있는 거고요. 저장을 시키겠다 하시면 여기 별표 있죠. 요걸 누르시면 저장이 되는 겁니다. 두 개로 저장했죠. 즐겨찾기 메뉴에 나가 보시면 두 개가 저장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이제 이렇게 가만 있어요. 여기서 FM 누르셔가지고 저장된 거 요거를 지우시면 나갔을 때는 하나만 저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라디오, 그 다음 블루스 오디오, 그 다음에 요거는, 예, 이거는 이제 아까 연결되어 있는 연동된 메뉴, 예, 그거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예, 요거는 이제 지상파, DMB. 이런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미디어 기능이 되시는 거고요. 예. 오른쪽에 보시면 별표는 메뉴인데, 별표는 뭐냐면,
별표는 즐겨찾기 메뉴입니다. 즐겨찾기 별표 내비게이션. 현재는 없음으로 체크되는데 여기 위에 있는 메뉴를 원하시는 거를 클릭하시고요. 네. 클릭하시고 별표를 누르면 이렇게 원하는 메뉴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뭐 다른 거 DMB 누르시면 DMB를 또 전환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메뉴를 보고자 할 때는 길게 누르시면 되세요. 길게 누르시면 메뉴를 볼 수가 있고요. 사용자 버튼 핸들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핸즈프리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이 연결됐으면 전화 왔을 때는 요걸 누르시면 통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없음으로 체크되는데 원하시는 걸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요거는 통화 거절 종료를 많이 이용하세요. 그럼 전화 왔을 때는 요거 누르고 종료할 때는 요거 누르시면 통화 거절 종료가 되시는 거죠. 요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 지정 메뉴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업 창을 잠깐 들어가 보면 아까 셋업 창에서는 기기 연결은 요걸 이용해서 이행했잖아요. 이제 옆에 보시면 차량의 메뉴인데 차량이라는 메뉴 들어가 보시면 운전자 보조, 친환경, 하이패스, 빌트인 캠, 공조, 시트, 라이트 도어, 디지털 키, 편의 해가지고 여러 가지 메뉴들을 여기서 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디지털 키 요거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여기 디지털 키라는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 요 키를 등록하시면 되세요. 근데 뭐 등록하기 전에 먼저 스마트폰 키를 먼저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NFC 카드 키 요거를 등록하셔야 되는데 등록하는 절차는 요 안에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등록하시면 아마 간단하게 등록이 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운전자 보조는 드라이브 아이즈에 관련된 메뉴세요. 그래서 주행 안전, 뭐 속도 위반, 주차 안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전방 안전, 전방 교차 안전, 그다음에 전측방 안전, 차로 안전, 후측방 모니터, 그다음 후측방 안전, 하차 안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다 안전 기능이 다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그중에 후측방 모니터는 깜빡이로 왼쪽으로 좀 움직이시면 사이드로 해가지고 모니터가 작동이 됐어요. 한번 움직여 보실래요? 예. 그러면 좌측, 우측, 사이드로 이제 모니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거고요. 친환경차는 하이브리드에 관련된 메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하이패스는 여기 있는 하이패스. 카드를 꽂을 때 사용하는 메뉴가 됐습니다. 카드는 현재 없잖아요. 근데 여기다 카드를 꽂아 놓으시면 되세요. 카드가 제대로 들어갔을 때는 요게 녹색불로 바뀝니다. 예.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소리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버튼 기능은 여기 하이패스 메뉴 보시면 여기서도 조절이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결제 정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빌트인 캠 메뉴, 공조 메뉴는 에어컨 히터에 관련된 메뉴, 그 다음에 시트에 관련된 메뉴, 그 다음 라이트에 관련된 메뉴가 있겠습니다. 실내 무드 조명은 현재 이게 녹색, 파란불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밝기도 조정할 수 있고요. 색상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현재는 파란색인데 보라색, 그 다음에 분홍색, 노란색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 도어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자동잠금하고 자동잠금 해제가 있는데 자동잠금은 주행할 때 전체 모두 다 잠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동잠금 해제는 요거는 현재 시동을 끌 때 해제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는 가다가 누군가 내려줘야 될 때도 이게 시동이 안 꺼져 있으면 문이 안 열려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도어락 해제 버튼을 여기서도 눌러주시면 뒤에서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파워 테일게이트 보시면 파워 테일게이트도 열리는 속도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높이도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스마트 테일게이트라는 건 내가 스마트 키를 가지고 차의 뒤에 접근해 있으면 자동으로 문을 열리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파워 테일게이트 자동 닫힘은 내가 뒤에 트렁크에서 차에서 멀어지면 자동으로 닫히게 해주는 건데 현재는 체크가 안 돼 있지만 원하시면 체크하고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편의기로 보시면 후속 승객 알림, 서비스 시김, 거리하고 기간 지정하시면 그 시기가 됐을 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휴대폰 무선 충전은 여기에 핸드폰을 올려놓으시면 무선 충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무선 충전이 될 때는 여기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면 충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밑에 보시면 불이 현재 노란색 불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데이터 송수신이세요. 그 예전엔 USB가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요게 C타입 USB입니다. 그래서 C타입 USB 코드를 연결하시면 이제 데이터 송수신 해가지고 폰을 연결하시면 폰에 있는 음악을 듣거나 또는 USB 메모리 스틱을 꽂으시면 메모리 스틱에 있는 음악이라든가 영화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사용하시는 것이 데이터 송수신. 영화를 여기서 듣는 거예요? 예. 다시 요걸 누르시면 불이 흰색으로 바뀌어요. 흰색으로 바꾸면 요거는 충전 기능이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데이터 송수신이 안 돼요. 충전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USB 데이터 송수신을 하겠다면 버튼을 눌러가지고 노란색으로 바꾼 상태에서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능이 틀린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셋업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클러스터 HUD라는 기능이 있어요. 클러스터 HUD라는 것은 클러스터는 계기판을 말하는 겁니다. 계기판의 밝기라든가 테마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현재는 심플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심플형이고요. 서클형을 누르시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서클형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스타일 A, B, C 타입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라는 게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누르시면 요 밑에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를 때마다 계기판에 보시면 스포츠, 스마트, 에코 모드가 있는데 이렇게 버튼을 그러니까 누를 때마다 계기판 화면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 모드라는 것은 연비 절약 모드세요. 연비 절약 모드에서는 속도가 많이 안 납니다. 대신 연비를 절약할 수가 있고요. 스포츠 모드는 고속으로 운전할 때. 스포츠 모드로 오시면 이 핸들이 무거워지고 그다음에 아까 좌우측에 있는 양 날개가 운전자를 쫙 이렇게 조여줘요. 그래서 이제 그 출력을 올려주면서 고속으로 운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신에 연비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모드는 앞에 있는 두 가지 모드를 다 아우르는 모드세요. 그래서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드가 전환되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요게 드라이브 모드 연동해 놓으시면 이렇게 계기판을 돌릴 때마다 작동이 되는 거고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다른 거를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어요. HUD라는 것은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창을 보는 건데 현재 요 불이 켜져 있으면 HUD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걸 끄시면 작동이 안 되는 거고요. 영상 조절도 할 수가 있어요. 높이라든가 좌우측 기울기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시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디어 정보, 뭐 주행 경로, 전화 정보, 후측방, 안전 정보 이런 것도 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예, 여기 HUD 클러스터 기능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의 기능들은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십시오. 아마 이제 간단한 건데 거의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기기 연결, 차량, HUD 클러스터로 많이 들어가세요. 일반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이 차의 업데이트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업데이트가 되면 여기 위에 상단에 자동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세요. 그럼 내가 조작하지 않아도 자기가 업데이트 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 메뉴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하단에 이제 방금 제가 미디어하고 내비 설명드렸잖아요. 여기서 요 버튼이 이제 전원 온오프 버튼인데요. 요 상태에서 그걸 누르시면 요렇게 이제 미디어 온오프가 되는 겁니다. 예. 다시 누르면 꺼지고요. 근데 요게 바람개비였을 때는 요걸 누르시면 에어컨 히터 온오프가 되세요. 예. 그리고 이제 에어컨 히터는 작동을 시킬 때는 요걸 돌려서도 작동이 되고 요걸 눌러서 작동이 되고 그다음 바람개비를 눌러서도 작동이 되겠습니다. 이제 주 온도 조절은 왼쪽에 있는 레버를 조절하시면 되세요. 그 왼쪽에 조절하시면 이게 움직이죠. 그 최저는 17도, 17도는 로우로 표시가 되고요. 최고는 32도, 32도는 하이로 표시가 됩니다. 요거를 조절함에 따라서 자동으로 실내 온도를 이제 잡아주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자동으로 맞추겠다면 오토란 버튼 누르셔야 돼요. 그럼 오토는 1단계는 로우, 두 번째 누르시면 미디엄, 세 번째는 하이. 그래서 이제 천천히 중간 빠르게 실내 온도를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온도를 이렇게 맞추셨는데 이 송풍구가 여기하고 여기만은 요 레버를 돌리면 따로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승자가 내가 너무 추워서 또는 더워서 따로 조절하겠다 하시면 요 레버를 돌리면 왼쪽은 21도인데 오른쪽만 따로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같이 맞추겠다면 요 버튼 누르시면 같이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거로 조절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6인승이잖아요. 그러면 뒤에 3열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리어 AC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누르시면 뒤에 3열도 에어컨 바람이 나오고요. 요거를 끄시면 1열하고 2열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자 운전하실 때는 드라이버 온이만 누르시면 바람이 여기서는 안 나오고 여기서만 집중적으로 바람이 나옵니다. 2열은요? 2열? 드라이버 온이니까 2열도 안 나오죠. 여기서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운전자만 시원하게 해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람의 방향은 요게 정면에 있잖아요. 정면 하단, 하단 앞유리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바람개비 내가 수동으로 가고자 할 때는 오토 기능이 이제 켜져 있는데 내가 수동으로 가고자 할 때는 뭐 바람개비를 넣으시면 오토럼블이 꺼지고 수동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겠어요. 세게, 약하게. 예. 조절할 수가 있겠고, 사이드 미러하고 뒤에 유리에서는 리어란 버튼 누르시면 조절되는 거고요. 스키 찬 날은 프론트 누르면 자동으로 바람의 방향이 앞유리를 바뀝니다. 근데 오토 기능을 놔두시면 이게 안에 스키가 찼을 때는 자동으로 앞유리로 바뀌고 환기 모드가 또 외부 환기가 되고 막 그러세요. 자기가 알아서. 네, 그래서 오토 놓고 운전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요건 실내 환기는 안으로 이렇게 켜놓으면 안에서만, 요거 끄면 밖에서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오토 모드 놔두면 어디에 이제 공기가 안 좋거나 터널 지나가거나 지하철 들어가면 자동으로 환기 모드가 실내로 전환됩니다. 이제 그런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어가 열선이었죠. 예, 좌우측 사이드 미러하고 뒷유리 열선이세요. 예. 끌 때는 요게 사이드 미러에도 열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누르면 열선을 작동시켜 다부를 증발시킬 수가 있고요. 끌 때는 바람개비 했을 때는 요게 에어컨 히터 온오프, 요거 했을 때는 라디오 미디어 온오프 기능이 되는 거, 그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전석 쪽에 열선 반대로 내리면 통풍 단계는 3단계, 2단계, 1단계. 그 다음 조석도 열선, 통풍 3단계, 2단계, 1단계인데 길게 누르면 한 번에 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선 통풍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 열선은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기아는 예전 차는 다이얼 타입이 아니시죠? 네. 예, 현재 나오는 차들은 다이얼 타입이세요. 예전 차는 위아래를 움직였지만 요거는 좌우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가 파킹이잖아요. 파킹은 기아가 어디에 위치했든 상관없이 P 버튼만 누르면 파킹으로 전환되게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주행 모드는 이제 브레이크 밟고 레버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주행 모드 D, 왼쪽으로 돌리면 후진 모드 R, 그 다음에 살짝 돌리면 중립 모드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후진 모드로 잠깐 놔보실까요? 브레이크 밟고 계세요. 예, 후진 모드 놓으시면 이제 후방 카메라가 작동했어요. 후방 카메라 작동이 되는데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보이세요? 브레이크 밟고 계세요. 요거는 서라운드 뷰라는 기능이 해가지고 차 위에서 내려다보는 기능이세요. 그래서 어디에 근접해 있는지를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볼 수가 있는데, 녹색이면 거리가 떨어지는 거고 노란불이면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가이드라인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핸들을 돌려보시면 차가 어느 쪽으로 후진에 들어간지를 가이드라인이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부분은 여기 범버 끝부분이세요. 후진할 때 여기까지 후진하시는 게 아니고요, 중간 라인까지만 후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 라인까지 후진이 되면 요 범버 끝부분까지는 부딪히지 않잖아요. 그리고 트렁크 문을 열어도 요까지만 후진하시면 트렁크 문을 완전히 열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안에 근접해 있으면 트렁크 문을 열 때 부딪힐 수가 있죠. 그래서 가이드라인 중간 라인까지만 후진하시면 되는 거고, 바닥에 파란색 라인은 바닥에 있는 흰색 라인하고 맞춰 들어가면 차가 그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흰색 라인 안쪽으로 해가 들어가면 차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카메라 영상은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볼 수 있어요. 위에서 내려다보고, 그 다음에 좌우측 사이드 미러도 보고, 뒤에만 크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트 360도 뷰를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내 차 주변 영상을 이렇게 터치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기아가 이제 이렇게 후진 기아가 돼 있더라도 파킹은 그냥 여기서 P 버튼만 누르면 파킹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간단하죠. 예, 옛날처럼 위로 올리지 않고 버튼만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아를 변속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2열 주차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중립 모드. 중립 모드 할 때는 그냥 해놓으시면 차 문이 안 잠기고 경보가 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2열 주차하실 때는 파킹 모드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시동을 잠깐 끄시겠어요? 예, 시동을 끄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기아 레버를 돌려가지고 중립 모드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립 모드 하실 때는 브레이크를 밟고 계세요. 밟으시고 레버를 돌리는데, 이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리는데 끝까지 돌리지 마시고 중간 정도 돌린 상태에서 그대로 잡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기아가 N으로 빠졌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레버, 브레이크 밟으시고, 밟고서 레버를 돌려가지고 그대로 잡고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N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해놓고 내리셔야지 차 문을 잠그고 다른 차가 이 차를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파킹은 P 버튼 누르면 파킹이 되는 거고요. 예. 한 번만 더 중립 모드 한번 운전해 보시겠어요? 예. 한 번 더 중립 모드 한번 놔보세요. 그대로 계시면 예, 이렇게 N으로 빠집니다. 요거 못해가지고 차 중립 모드 못 내가지고 마트에서 애 먹는 분들이 계세요. 예. 이제 그 차이가 좀 있으십니다. 예. 다시 시동 한번 잠깐 걸어보실까요? 시동 거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전방 주차 거리기고 시스템을 해가지고 이걸 켜놓으시면 앞범버에도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제 거리 경고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그 카메라 뷰라는 기능이 있어요. 아까 후진기 했을 때만 카메라 뷰 영상을 보잖아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카메라 보겠다 하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카메라 뷰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현재 전방 카메라 작동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서라운드 뷰에서도 앞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뒷부분은 요거 누르시면 뒷부분, 요거 누르면 앞부분.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앞에도 위에서, 그 다음에 좌우측 마찬가지로 위에서 넓게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카메라 뷰라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 다시 원위치, 다시 누르면 카메라 뷰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요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위로 당기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리고요. 해제는 브레이크 밟고 누르시거나 기아를 변속하면 자동 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가끔 해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이 열려 있거나 문이 덜 닫혀 있거나 안전벨트를 안 맸거나 그런 경우는 또 해제가 안 되세요. 그럴 경우는 안전벨트 매시고 문을 완전히 닫은 상태에서 이제 악셀에다 밟으시면 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오토홀드 모드는 아시죠?
예, 운전자 대신 브레이크 잡아주는 기능이고요. 요거는 저속 주행차를 해가지고 옛날 수동기아차의 엔진 브레이크입니다. 요걸 누르시면 내리막에서 차량 속도를 줄여주는 경사로 저속 주행차 시스템 켜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속 주행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지문인식 기능이세요. 그래서 이제 지문을 이제 등록해 놓으시면 지문을 가지고서 이제 차 이제 이걸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건 도난 방지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요거는 설명서 한번 보시고 등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눈미러가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스마트 미러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 눈미러는 이렇게 뒤에 놓으시면 그냥 눈미러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요걸 영상을 좀 조절해서 보겠다 하시면 이렇게 미시면 스마트 미러라 해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전자식으로. 영상 조절은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밝기하고 위아래 각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밝기도 밝게 또는 어둡게 한 번 더 누르시면 각도, 카메라 각도를 위로 또는 밑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레버를 조작하셔가지고 스마트 미러를 또는 일반 미러 또는 스마트 미러로 조정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요 위에 보시면 이제 버튼들인데 아까 요거는 이제 그 하이패스 카드 버튼이 녹색이면 이제 카드가 제대로 들어간 거고 소리 기능을 확인할 수 있고 요건 잔액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등은 요게 터치 등입니다. 터치. 그다음에 요거는 문을 열었을 때만 문을 열었을 때만 등이 들어오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요거는 전체 실내등. 누르시면 전체 실내등을 다 켤 수가 있고요. 요거 불이 켜져 있죠. 요건 뭐냐면 수동 녹화 기능이세요. 그래서 내가 현재 녹화는 되고 있지만 내가 현재 요거를 바로 저장을 시키고 싶을 때는 요걸 누르시면 불이 깜빡깜빡거리면서 10초간 녹화가 됩니다. 그 녹화된 영상은 나중에 거기 영상 저장된 걸 플레이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빌트인 캠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썬루프는 요게 이제 그 파노라마잖아요. 파노라마 썬루프는 이 버튼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작동하는 방법도 길게 미는 게 있고 짧게 터치하는 게 있어요. 길게 미는 것은 한 번에 다 여는 겁니다. 길게 미는 것은 한 번에 다 슬라이딩까지 다 열 수가 있고요. 짧게 터치하게 되면 단계별로. 그래서 짧게 미시면 창문만 닫는 거고요. 이렇게 창문만 닫혀 있죠. 한 번 더 미시면 롤 스크린이 닫힙니다. 예.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동할 때는 짧게, 한 번에 이동할 때는 길게, 예, 길게 미시면 되는 겁니다. 예, 길게 미시면 되는 거고요. 틸트는 버튼을 밑에서 위로 미시면 뒤에만 개방되는 틸트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미시면 뒤에만 개방되는 틸트 기능을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미시면 또 닫을 수가 있고요. 단계가 있네요. 더 열리거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작동은 한 번에 하겠다면 길게 미시면 되는 거고요. 단계별로 하겠다면 짧게 터치를 하시면 단계별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동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버튼이 또 오른쪽에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여기에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있어요. 스마트 크루즈는 이전 차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기능은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용하시고 요거는 차로 유지 기능이 있어요. 평상시 운전할 때 요걸 누르시면 차로 유지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기판에 여기 보시면 흰색 해가지고 핸들 표시가 있잖아요. 흰색이었던 작동 안 하는 거고 녹색으로 표시가 되면 차선을 감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내가 핸들을 따로 조향하더라도 이 차는 차선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조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요 밑에 보시면 패들 시프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것도 이용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요 패들 시프트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게 뭐냐면 수동기아처럼 운전하실 때 사용하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 오토 모드 예전 차는 왼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수동 모드가 있었는데 요거는 패들 시프트로 이제 수동 모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토 모드로 주행하다가 내가 수동으로 하겠다 하시면 패들 시프트를 누르시면 요 기아가 P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주행하는 속도에 맞게 기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플러스를 누르시면 기아가 한 단계 위로, 마이너스를 누르면 기아가 한 단계 밑으로 조정이 되면서 기아를 수동으로 변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일정한 조작을 안 하시면 자동으로 오토로 전환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여기까지. 이제 자동으로 안 하면 조작을 안 하시면 자동으로 오토로 변환이 되세요. 예. 강제로 자동으로 바로 할 수는 없어요. 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자동으로 오토 전환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조작하시면 되는 거고요. 와이퍼는 요게 1회 작동. 이렇게 누르시면 1회 작동. 앞으로 밀면 오토. 그다음에 로우, 하이 해가지고 오토 모드에 썼을 때는 와이퍼 속도를 요 레버를 조작해가지고 빠르게 또는 느리게 조작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자로 밀면 앞에 와셔액, 반대로 누르면 뒤에 와셔액. 그래서 뒤에 와이퍼는 요 레버를 조작하시면 뒤에 와이퍼도 조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 왼쪽에 있는 라이트는 오토의 모드에 놔두시면 자동으로 밖에 밝혀서 자동으로 라이트를 켜주고 꺼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자 시트를 한번 조절해봤으면 저 레버를 한번 눌러가지고 한번 저장을 한번 시켜보시겠어요? 예. 저장할 때는 길게 누르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길게 눌러보세요.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럼 짧게 누르면 저장된 위치로 오게 되어 있고요. 그 뒤에 거는 이제 컴포트 기능 해가지고 누르시면 누를 때마다 단계별로 해가지고 바닥,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 바닥 등, 그 다음에 오프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마쳤고요. 혹시 운행하시다 잘 모르신 것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또